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우물쭈물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발사해도 대화와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대화 타령만 누려놓더니 결국 김정은에게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 북한이 그렇게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외교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다가 이제는 김정은에게 정면으로 한 방 얻어맞은 꼴이 됐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93년도에 1차 핵위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 미국이 하는 것을 한국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북한의 핵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그것을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때는 대포동 로동 1호입니다. 대포동 로동 1호를 발사해도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케이도라는 경수로 건설 사업단까지 만들어서 북한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해마다 50만 톤씩 경유를 북한에 지원해 줬죠. 자, 그러나 북한은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핵실험으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부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북한의 핵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해결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오늘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약 8년 기간 동안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잡기 전이죠. 약 한 7년 동안은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북한을 무관심하고 무대응을 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그때야 불이 났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전략적 목표물에 대한 타격 훈련까지 하는 부랴부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 탄핵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지금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핵 문제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는 전혀 일보 진전도 없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나간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은 둘째치고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작년에만 해도 약 10여 차례나마 북한은 신형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력화, 고도화해가지고 이제는 실전 배치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는 일은 그때마다 유엔 대북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외교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테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한은 조종과 통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은 전력화, 고도화에 이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은 북한의 최근에 발사한 미사일들의 그 성능을 보더라도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의 미사일을 쏠 때마다 최근에 와서야, 작년에는 그런 것도 하지 않다가 최근에 금년 1월에 들어와서야 부랴부랴 유엔 안보리 소집을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그것도 역시 추가 제재도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하는 신용만 낸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대북 유엔 제재나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제재, 미국 단독으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는 날도 북한은 바로 1월 14일 날 또다시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0월 20일까지 쏜 모든 미사일들은 전력화, 고도화, 정밀화한 미사일들이고 신형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선보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유엔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정밀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선보이고 실전 배치 상황에 이르렀다고 노골적으로 선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도 10월 20일에는 바로 SLBM, 즉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모습까지도 공개했습니다.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는 북한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북한의 작년도의 미사일 상황, 특히 9월 달에 있었던 집중적으로 발사했던, 물론 3월과 4월에도 약 5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했지만 작년 9월부터 10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에 발사한 미사일들을 한번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가는 이 부분이 북한이 작년 9월 13일, 3월, 4월에 약 5번의 미사일 발사를 한 이후에 9월 13일 다시 미사일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자랑하는 바로 신형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진행. 이때 이 미사일이 제가 알기로는 약 1200km 날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에서 싼 미사일과 같은 기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미사일을 보겠습니다. 자, 박전 당전의 비서고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 박종천이가 이 훈련을 지도했는데 고멸 사격 훈련입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실전 배치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는 부대에 고멸 사격을 박정천이가 지도하는 모습인데 이 철도기동 미사일은 이때 처음 선보인 겁니다. 자, 이것이 9월 16일입니다. 13일부터 16일. 그리고 나서 국첨성 미사일이죠. 9월 29일. 첫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국첨성 미사일 화성 8호형 시험 발사 진행. 이거는 화성 8호라고 직접 이야기가 북한이 어떤 미사일인 것까지 우리가 뭐 KN-24, 23은 다 우리가 다른 이름이고 북한이 직접 이름까지 다른 국첨성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성공한 그 장면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9월 29일, 9월 달에만 3번. 그리고 나서 또다시 10월 1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 북한이 미국이 대북 유엔 제재를 하는 속에서 장거리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 한 발 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완전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한 발도 쏘지 않으면서 중단거리 미사일들 계속 발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험되지 않는다. 우리도 미사일 실험을 한다 하면서 오히려 두둔하고 나섰던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또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 시험 발사 진행. 이것이 10월 1일이고요. 자, 4번째입니다. 이것이. 5번째. 바로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자, 국방과학원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탄도탄 시험 발사 진행. 성공한 모습을 잠수함이 가라앉고 물속으로 잠수하고 그 다음에 발사하는 것까지 다 나오는 장면.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신형 미사일들만 선보였던 것입니다. 1월 5일 국첨성 미사일 2번째 미사일 발사했고 1월 11일 김정은까지 직접 참가해서 1월 11일 또다시 국첨성 미사일 3번째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고 대량 생산 들어간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날 또 발사했죠. 이 14일 날 대북 유엔 제재에서 미국이 이 국방과학원 성원들 7명과 국방과학원을 제재를 발표한 날입니다. 제가 그 제재를 발표할 때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국방과학원이 무슨 외국에 나가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제재해봤자 이거는 형식상이고 눈도 깜짝 안 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새로 개발한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미 시각에 이미 장소에서 타격할 수 있는 총참모부에 알려주지 않고 불의의 명령을 떨궜는데 그 명령에 따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정확히 나가서 목표물을 명중시켰다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것이 1월 14일 발사인 거예요. 1월 18일 했는데 전술 유도탄 검수 사격 훈련, 에스테 킴스와 같은 미제 그와 비슷한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북한은 이름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미사일이 검수 사격을 했다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량 생산에 들어간 한 달 동안에 100기를 생산했으면 그중에서 한두 발을 가져다가 검수 사격을 하고 이 100기 전체를 합격품으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검수 사격인데 또 이렇게 17일 날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도화 전력화 정밀화 타격 신형 미사일들을 정밀화 타격을 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무능하게도 무기력하게도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동안 대미 정책이나 대남 정책도 일부 언론이나 또 8차 당대회 때나 9월 29일, 10월 10일과 같은 이런 김정은이 연설에서 대남 대미 정책을 이미 다 발표했죠. 그런데도 마치도 이번 금년 신년사나 아니면 당장의 전원회의 결정서에 그 무엇인가 또다시 대미 정책이나 대남 정책을 싣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있지만 김정은은 이미 한마디도 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아야 미국에 그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으면 무대응,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앞서서 또 핵실험을 제기에 앞서서 정면으로 김정은이 칼을 뽑고 나섰습니다.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결코 3월 9일까지는 아직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이런 미사일은 쏘지 않을 거다. 3월 9일 선거 전에는 그래도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발사할 거다. 즉 2,000km, 3,000km 나가는 미사일은 발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2,000km, 3,000km 미사일 나가는 것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렸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편을 듯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미 국무부는 러시아를 상대하고 지금 이 북한의 이 단거리 중단거리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데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동안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발사해도 자기들에게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계속해서 묵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칼을 뽑았기 때문입니다.